다음 주의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별로 기분 나쁜 단어 아니에요? 주의. 너 주의. 그럼 주의해라. 기분 나쁜 단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예. 자, 우리가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 하기로 한 일이 주로 뭐예요? 예? 솔속률은. 안 하기로 한 일이 뭐예요? 계문 같은 거죠. 또 배은하지 말자. 사은 보은하자. 뭐 그런 것들이에요. 또 자기 나름대로 정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무념하지 않을 거냐. 주의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이게 주의는 무념하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합니다. 자, 경계 따라 요란함이 있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챙겨지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그러니까 주의와 유념이 비슷합니다. 어? 주의가 유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로 대조하는 게 유무념 대조고 그 대조한 것을 실행하는 게 조행이에요. 좀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조심할 조항과 상시훈련의 각 과목을 지키는 치사공부의 방법. 우리 무슨 주의가 있죠? 교당량시 주의사항이 있고 또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있죠? 이것이 주의사항이에요. 12개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2개. 네. 그 다음에 유념의 표준인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때의 주의와 치사공부의 한 과목으로서의 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주의예요. 전체 주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는 그 중에 유념을 잡은 거예요. 유념을 잡은 게 주의인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좌우명 있죠? 좌우명. 그게 일종의 주의인 거예요. 우리 집 좌우명은 이거다. 또 내 안에 심계가 있죠, 심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한 명도 미워하지 않기가 제 심계였어요. 한 명도 미워하지 말자, 이 생에. 이게 제 심계예요. 여러분 몇 명 미워하세요? 아직 마음속에서 아직 너는 용서 못해. 너는 미워. 그런 사람 몇 명 있으세요? 예. 그 숫자가 많을수록 참 강급하시고 고생하실 겁니다. 그 숫자가 없어요. 제 심계입니다. 그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행입니다. 읽으시죠.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정을 이루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조행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각 정행이 있죠. 정각 정행에서 정행이 조행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해서 안이비설수의 육군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것인데 그것을 욕심에 가려가지고 업력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못 쓰거든. 근데 그 욕심과 업력을 넘어서서 본래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것을 본래대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조행이더라. 그게 정행이더라. 그게 정행이더라. 정행하려면 정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다운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예절이라든가 염치, 질서, 교양, 상식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품행을 단전히 하는 공부. 그래서 이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옛날 육아였죠. 유교. 유교에서는 이 예법이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보세요.
이 주의와 조행에서 이것이 이제 내적인 거고 이것이 외적인 거예요. 이 내적인 것이 근간이 돼서 외적으로 조행을 해야 하는데 왜 유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버렸냐면 내적인 것이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형식의 조행만 강조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내적으로 무차별이야 별로. 쉽게 말해 평등이라고. 평등에 바탕한 뭐죠? 차별이라 할까? 구별 또는 나눔이 있는 거죠. 근데 차별만 남아버렸어. 차서만 남고. 아무리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고 내가 함부로 오면 돼요? 아니죠. 비록 차별이 있고 차서가 있어. 차서가 있지만 뭐에 근간해? 평등인 대에 근간한 소지. 대에 근간한 소잖아요. 이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교가 잘못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유교의 본래 뜻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중들이 이걸 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네. 자, 조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항상 심신을 법에 대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에 대조해서 공부 삼아 해봐야 해요. 공부 삼아 해봐야 해요. 그것이 안 돼.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 삼아 한다. 공부 삼아 해본다. 예. 여러분 보훈본공도 그렇고 아까 일기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유무념이나 계문도 그렇고 공부 삼아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기 전에 겁나게 분석을 해 막. 상황을 따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지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때로는 말이에요. 치사를 잡아갖고 온전 생각이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치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연구해갖고 치사해갖고 만들었죠. 기종을. 근데 다시 어때요? 써보니까 어떤 보완점이 나오죠. 연구를 하죠. 다시 치사가 되죠. 그런 겁니다. 죽어라고 연구 완벽하게 해갖고 치사하리라. 그 소리 아직도 핸드폰 안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치사를 하는 거예요. 치사를 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참여하고 대조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하셔야 해요. 과거에는 이게 약했던 거예요. 원불교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 이사병행도 있고 뭐 사막병진도 있지만 사실은 치사가 강점이에요. 개정해가 아니라 정의 개로서 개에다가 가장 포인트를 줬다. 치사에다가 제일 핵심을 줬다. 실행에서 더구나 기질변화에다가 제일 핵심을 줬다는 게 원불교의 큰 장점이거든요. 이것이. 원불교를 다니는데 기질이 안 바뀌어. 습관이 안 바뀌어. 성격이 안 바뀌어. 말투가 안 바뀌어. 그거 뭐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재미가 없잖아. 다른 사람이 봐도 너는 댕긴 다음에 뭐더냐 그거.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니랬으니 육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뿌듯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래야 비로소 진짜로 교화가 된다. 최고의 교화는 아까 이 주의를 통해서 대조, 유무념 대조를 잘 해갖고 어떻게 실제로 내가 아까 정행, 조행을 할 거냐. 여기에 교화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강항마에 올라가려면 가족 교화를 못 하셨잖아요. 법강항마에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왜? 제대로 항마가 됐다면 가족 교화는 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스승들의 언행을 본받는 거예요. 참 쉬운 방법이에요. 예. 정산종사님은 그 경상도 출신이고 덩치도 작으시잖아요. 대종사님은 그냥 영광 출신에다 덩치도 크시고 그냥. 근데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애지간한 것 다 따라서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다. 한 번은 우리 저기 칠타원 정세월이 변산을 갔는데 우리 주산종사가 일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대종사님 밥을 해주는데 쌀을 씻는데 그 양반이 잘 못 씻어. 그래갖고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렇게 모래가 빠지거든. 근데 이 양반이 못 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세월이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 변산 가니까 큰 스승의 제자가 그냥 수제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란다. 그 정도로 신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예전에 표준해라. 예전에.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의와 조행에 대해서 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주의가 먼저예요. 즉 안으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이 주의로 유무념 대조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유무념으로 대조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놨던 것이 조행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의, 대조, 뭐요? 조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 기결이 조행이더라. 이해가 되세요? 주의가 되면 대조가 되죠. 대조하면 실행을 하게 할 힘이 훨씬 잘 생겨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조행으로서 끝까지 가야 한다. 공부 삼아 해봐라. 공부 삼아. 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심, 공부하는 주의심이에요, 이게. 주의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실제로 심신작용이 조행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음을 챙기는 거고, 조행은 뭐죠? 그것이 기질 변화로까지 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또 세상에도 도움을 주는 그게 조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취사고 이게 정행이다 이 말이에요. 정행이더라. 바른 행위더라. 이게. 그리고 아까 주의는 내적 중심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만 하면. 그래서 조행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줄거놨죠. 주의, 대조, 조행을 설명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행은 우리 치사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는 아까 좌우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유년조항이 주의가 되는 거고, 조행은 이제 예전 전체, 작업치사 전체, 계문 같은 거 이런 게 조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주의를 하면 어떤 자행자지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 챙기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실수들을 줄이게 돼요. 주의를 하면. 그죠? 운전도 주의 안 하고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교법의 실행력이 높아지죠. 훨씬 더. 취사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조행은 아까 법도 있는 품행이 된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품격을 얻게 되고 인간미가 있고 유용한 행실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조행의 훈련 분야를 각각 다 적어진 거예요. 몸은 어떻게 할 건지, 얼굴은 어떻게 할 건지, 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행동, 품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가도, 가풍, 전통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여기다 자료를 보시고 참조하세요. 자, 조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쉽게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똘감 나무에다가 장동감 가무를 딱 잘라갖고 접붙이면요 그 감이 열려요. 이런 장동감이 열립니다. 그 다음 찔레 나무에다가 장미를 딱 접붙이잖아요.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장미꽃이 더 멋있게 열립니다. 머루나무에다 포도를 딱 자르고 포도를 딱 접붙이면 머루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에게 접붙이는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행을 통해서. 그 다음 변화시키는 공부. 굼벵이가 구물구물 기어다니다가 탁 탈을 벗고 매미가 돼. 그러니까 뭐요? 아침 이슬 먹고 노래한다 이 말이야. 굼벵이가 아침 이슬을 먹어. 그 다음 구더기가 파리가 되어서 기어댕긴 것이 팔팔 날아다녀. 천리막 궁둥이도 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중생이 바로 어떻게 된다? 불보살로 변화시키는 공부가 되더라. 이것은 유무짜리야. 누구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래 그러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훈련 11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서로 훈련, 스스로 훈련 이게 되어 가지고 함께 불보살이 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뒷장 보면 사막 공부가 자, 정기 훈련은 수양 연구 주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상시 훈련은 이제 작업치사가 주체가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시무처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회가 원만한 부처님이 되도록 해주신 공부가 기다. 그래서 우리 정기 훈련 11과목을 여러분들이 훈련 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가야 하고 또 일주일 전부터 몸을 만들어야 해요. 일과를 다 정리하고. 그래서 훈련 때 그냥 첫날부터 그냥 바로 그냥 훈련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불교의 훈련법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